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3월 20일 목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노력에 대한 진정한 보상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느냐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다. 파울로 코엘료. 감사 스마일도 제가 아침 방송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얻었습니다. 얻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얻은 것보다 가장 제가 뿌듯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 스스로가 이렇게 아침 방송을 제가 지금 4년차 하고 있고 유튜브 방송도 2019년도부터 했으니까 거의 한 7년차 지금 하고 있는데 하면서 제 스스로가 공부하게 되고 또 약속을 또 지키게 되고 또 이렇게 꾸준하게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제가 발전하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다 이 모든 것들이 감스님들 덕분이라는 말씀을 오늘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고양시 덕양구, 그 다음에 일산, 실거래가 나왔는데요. 덕은의 DMC 자이더리버가, 99 타입이 14억 2천에 신고가가 갱신되었고요. 원흥동 1스위트, 창릉 신도시, 창릉 GTX-A, 창릉역 도보역세권의 아파트, 원흥동 1스위트 아파트가 8억 7천, 8억 6천에 실거래가 됐네요. 이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거를 매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잘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위시티 일산자이 4단지도 8억 1,850만원에 실거래가 되었고, 지충역 한림 프레버도 8억 1,000에, 실거래가 되었네요. 물론 매도하신 분들은 사정이 있으셨을 거고 매수하셨던 분은 또 어떤 생각으로 또 본인의 생각이 있으셨기 때문에 매수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 떠나서 지금의 샀던 금액보다 저는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권과 인서울에 비해서 미미하지만 GTX 개통 이후로 킨텍스 원시티가 최근에 13억 5천에 거래되었다고 지금 저도 알고 있었는데 14억 돌파는 금방일 듯. 충분히 개통 전에는 12억 5천에서 이제 상승 중이었는데 불과 2달 만에 지금 세 달 만이죠. 3달이 아직 안 됐죠. 3월 28일로 따지게 되면 1월 2월, 그러니까 아직 3달이 안 되는 이 가운데, 1억 이상이 또, 가격이 올랐는데, 많은 사람들이 서울 최상급지만 신고가만 이야기하고 양극화라면서 영원히 최상급지만 오를 듯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상급지가 먼저 강하게 움직이지만 점차 옆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확연히 눈에 띄고 있고요. 물론 이제는 전체 상황이라든지 부동산 정책, 또 어제 또 발표했던 그런 정책 때문에 여러 것들이 또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과거와 달리 급지별 상승폭이 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든지 영원히 최상급지만 오르고 주변지가 오르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는 의미를 감스님들은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5년도에는 저는 상승에 그동안 소외되었던 서북부라든지 고양시가 분명히 키맞춤이 일어날 거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중형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이 서울은 21억, 여기에 중형이라는 거는 85m 초과, 전용 면적, 그 다음 102제곱미터 이하의 그런 중형 아파트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서울 전체는 18억, 강북은 11억, 그 다음에 경기도는 8억, 고양시는 아마 평균 매매 가격이 8억이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조만간 고양시도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소형 같은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이하인데 서울은 평균이 9억, 그 다음에 서울 전체는 8억 2천, 8억 20만원, 서울 강북은 6억 7천, 6억 한 7억 정도 되고요. 경기도는 3억 7천, 세종은 3억 3천. 아직도 60제곱 이하는, 제가 생각했을 때, 경기도에서 조금 괜찮은 지역이라고 하면, 물론 6억에서 9억 사이에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 그래도 급지가 낮은 지역은 충분히 디딤돌 대출로,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던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서울은 강남 11개구는 33억, 서울 전체로는 31억, 강북은 23억, 경기도는 9억인데요.
저는 뭐 강남권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서울 주요 마용성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대형 아파트가 조금 그래도 앞으로 유망해 보이지만 경기도라든지 그리고 이제 강북 지역에서는 대형 아파트가 그렇게까지 가격이 올라갈 요인이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감스님들은 대형 아파트에 투자하지 마시고 소형과 중형, 그리고 50대가 넘어가시는 분들은 중형보다는 소형으로 가져가실 것을 또 이야기 드리면서 30, 40대는 오히려 이제 소형부터 시작을 해서 중형을 가도 되고 처음부터 중형을 가셔도 되는데 이거는 각자의 그런 뭐 직주 근접이라든지 생활 여건이라든지 자녀 환경이라든지 뭐 본인들의 그런 자금대를 맞춰가지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삶에 도움이 되는 9가지 생각, 감스님들께 특별히 이야기 드립니다. 생각이 많으신 분들은 적으시면 되고요.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읽으면 됩니다. 잠이 안 온다고 뭐 유튜브 방송 듣고 자시는 분들도 있는데 책을 읽으면 잠이 옵니다. 세 번째, 결정이 어렵다라고 하면 걸으면서 어떤 의사결정을 갖다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기력하다, 뭐 내가 좀 아무것도 하기 싫다라고 하시면 일단 작게라도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목표가 어렵다. 감사스마일의 목표가 구독자 10만 명의 목표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저도. 하지만 굳게 믿고 있습니다.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제가 지치지 않고 포기만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분명히 감사스마일 TV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을 그날이 올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목표가 어려우신 분들은 굳게 믿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 제가 그거를 증명해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집중이 어렵다. 명상하시면 됩니다. 7번째, 포기하고 싶다. 감사스마일도 최근에 또 날씨가 춥고 아침에 방송하러 일어날 때 5시부터 이제 이불 속에서 일어날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하지만 감스님들 덕분에 포기하고 싶더라도 한 번 더 일어나서 출근해서 아침 방송을 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요. 또 주변에 만약에 미우신 분들 있잖아요. 미우신 분들 있으시면 용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무 일이 없다.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스마일도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건강히 일어났고 또 내가 살 집이 있고 잠잘 방이 있고 아침이 있고 또 이렇게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감스님들이 물론 제가 부동산에 관련해가지고 제 방송을 갖다 계속해 나가겠지만 저는 우리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의 다양한 것들을 제가 그래서 감사스마일 부동산 TV라고 안 하고 감사스마일 TV로 제가 이름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으면 감사한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서론이 좀 길었지만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네.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스마일이 지치지 않고 제가 목표를 가는데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 이인혁 심은지 기자님의 기사로 시작하는데요. 단열재, 창호 싹 다 바꿔야 할 판. 건설사를 처참한 상황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잖아요. 앞으로 신축 분양가가 낮아질 수가 없고요. 앞으로 오르면 올랐지 더 심하게 많이 오를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창릉 천마을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앞으로 창릉의 분양가는 10억이 넘어갈 거다. 창릉 GTX-A 역세권에는 15억이 넘어갈 거다. 고양시 아파트 국민평형은 이제 최소가 8억 중반에서 9억이 될 거다. 옵션하게 되면 9억이 넘어갈 거다. 그래서 제가 6억에서 9억 사이의 아파트를 계속해서 작년부터 그리고 올 제가 설 명절 전에도 라이브 방송 때도 제가 그런 이야기 드렸고 또 제가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주구장창 정말 1주택은 필수다. 2주택은 내가 종잣돈이 있거나 여력이 되면 2주택까지는 가능하니까 이거는 월세를 받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만약에 지금 당장 그런 게 안 된다고 하면 전세를 갖다가 갭을 끼고 사서 이렇게 투자를 해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야기를 드렸다는 말씀을 먼저 결론으로 드리고 신문 기사 내용을 살펴드리겠습니다. 분양가 밀어 올리는 규제 쓰나미, 서울 분양가가 1년 새 17%나 급등했습니다. 제로에너지가 건축 의무화라든지 공사비 부담, 정부 예측 2배, 층간소음 안전규제도 강화되다 보니까 건설사가 이제 오히려 이거를 사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6월에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 시행을 앞두고 A건설사에서는 비용 부담에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전용 면적 84 타입 기준으로 가구당 공사비가 정부 예측치를 2배나 웃도는 뭐 거의 300만 원으로 추정됐고요. A사 관계자는 제로에너지 규제를 충족하려면 옥상 대신 측면에 특수 자재를 사용해서 태양광 패널도 설치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비용이 2배가량 들기 때문에 공사비 상승과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가지고 미분양이 쌓이는 가운데 이런 규제 부담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말 고민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상승하는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작년 12월만 해도 4,400만 원이었는데 지금 4,408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불과 2개월 만에 20만 원이 또 올랐고요. 앞으로 지금 더 오를 거고요. 고양시에 지금 원당 1구역에 제가 뭐 정확하게 지금 예전 분양가다 보니까 평당 3천만 원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면 믿질 않으세요. 미친 거 아니냐. 그런데 미친 게 아니라 그렇게 분양을 하지 않으면 건설사가 도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전에 뭐 5억대, 4억대, 6억대, 7억대 뭐 예를 들어 고양시 말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수색 등산타운에 뭐 몇 년 전만 해도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6억대, 7억대 있었고요. 지금 대조 1구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평당 4,200에서 4,300으로 되는데 이게 지금 남일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신축 아파트를 갖다가 분양을 갖다 받아야 되는 감스님이나 아니면 나는 신축 아파트 분양 안 받고 나는 청약을 당첨돼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런 분양가가 우리의 지금 직면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분들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서 분양가가 내려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순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정말 많이 올라갑니다. 이래서 분양가 상승을 부채질하는 제가 주요 규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보시면 제로에너지 민간학대가 오는 6월이고요. 초고층의 피난 안전구역도 설치를 해야 되고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그 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주 52시간제 이게 30인 미만 사업장도 지금 적용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또 주 52시간제가 또 강화되고요. 그리고 레미콘 토요 휴무제. 레미콘을 토요일날 써야 되는데 토요일날 못 쓴다는 거죠. 그리고 신축 하자 점검 강화, 층간소음의 보안 시공 의무화.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나는 싸게 신축 분양을 받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앞으로 싸게 분양을 받을 수가 없다.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분양가에 예를 들어서 붙박이장이라든지 하다못해 우물천장 간접 조명 등까지 다 들어갔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붙박이장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선반까지도 다 옵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놀랬고 지난번에 LH 가서도 또 창릉 천마을에서 놀랬지만 장항제일 풍경채, 그 다음에 아테라 자이, 장항 아테라, 그리고 또 최근에 지금 이제 제가 다음 주에 또 이제 가볼 대조 1구역에 이제 분양가 전에 이제 조합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모델하우스 공개를 하기 때문에 가서 보고 오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는 그러니까 정말 골조하고 기본적인 것만 설치하는 분양가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옵션으로 다 지금 넣기 때문에 앞으로 분양가는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아질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올해 분양가는 평당 5천만 원이 넘을 건데 이것도 사실상 서울하고 수도권에 그렇게 많이 사업장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을 하는 그런 아파트 공급을 하는 그런 시행사라든지 건설사 입장에서는 더더욱 하기 힘들어질 거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이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분양가 상승 부추기는 정책이 정말 조금 이렇게 시기를 갖다 맞춰가지고 한꺼번에 쏟아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거를 갖다가 좀 이렇게 텀을 좀 둬서 하는 게 더 좋았을 텐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좀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악순환이 또 이렇게 되고 품질과 또 안전기준 강화로 또 공기가 또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제 기억으로 500세대나 아니 1000세대가 안 넘어가면 2년 6개월 전후로 아파트가 준공이 됐는데 지금은 무조건 500세대든 1000세대든 최소 3년. 만약에 주상복합에서 35층 이상 뭐 40층을 한다고 하면 4년에서 5년 걸립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시간이 또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감스님들 중에서 내가 만약에 아파트를 갖다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점수가 좀 높다. 아니면 또 그런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은 뭐 기다려가지고 분양가를 갖다가 조금 높게 하셔도 상관없지만 나는 그런 가능성이 좀 적고 그리고 나는 이런 신축 분양가를 갖다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
6억에서 9억 사이, 물론 고양시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서울이라든지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에 6억에서 9억이 조금 오바된다고 하더라도 12억이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지금 내 집 마련을 갖다가 기축 5년 이내나 10년 이내 기축으로 하셔도 좋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경기도가 안타까운 이야기가 아니라 이 경기 북부에 계신 분들께 너무 좀 화가 나는 이야기입니다. 경기도에서 2040년까지 112조 투입해가지고 서부 동부 224개 SOC 대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이 지도 하나만 보이면, 지도 하나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말이 되나요? 정말 화가 나가지고 제가 이거를 갖다 해야 되나 방송을, 정말 보세요. 남부, 동부는 지금도 교통이 빽빽한데 더 많은 것들을 지금 도로 확충을 갖다 이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서북부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화도 나고, 지금 경기 북부에도 이번에 작년에 발표했던 과학고도 지금 한 곳도 지금 선정되지도 않았고, 고양시에 지금 지축에 있는 고등학교도 지금 없고, 더구나 고등학교도 없는데 고양시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더 나아가서 지금 지축역 차량기지는 지금 파주시나 양주시에서 지금 이전을 갖다가 바라는 바인데, 고양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그렇지만 저는 고양시의 유튜버의 한 사람으로서 화가 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경기 북부에 서북부에 이런 SOC 사업을 갖다 가져올 수 있을 건가, 그리고 일자리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해야 되고요.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습니다. 정말 선거 때 정말 고양시를 위해서, 고양시를 갖다 정말 발전시켜줄 수 있는 사람을 꼭 선출해서 고양시가 지금보다 좀 더 활기차면서 생산력이 있는 도시, 그리고 자족도시로 갈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특히 감스님들만이라도 이런 것들 보시면, 정말 제가 이런 이야기 안 하면 알 수도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 드리면, 지금 경기 남부라든지 경기 동부는 진짜 엄청나게 지금도 도로라든지 교통망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거에 플러스로 이렇게까지 많이 2040년까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경기도의 인구는 더 증가한다는 이야기인데, 상대적으로 경기 북부라든지 서북부, 이런 상황에서 경기 북부와 경기 남부를 나누는 게 맞는지 정말 현 경기도지사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고, 내년에 경기도지사 선거는 정말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예인 이효정 님이 일산에 살고 계셨나봐요. 일산 집값은 20년째 그대로인데,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일기 신도시의 일산을 선택하셨던 분, 그리고 분당을 선택하셨던 분들이 정말 명암이 완벽하게 지금 나뉘어져 있는데 너무너무 안타깝고, 저도 고양시에 살고 있고 고양시의 그런 발전을 갖다가 기대하고 있지만 너무너무 고양시의 발전이 더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분당 갈 걸 후회 막심.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고양시 삼송 살아가지고 너무 후회된다, 고양시 살아서 고양시에 내 집 마련하는 게 너무 후회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공감을 해 나가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고양시가 분명히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아질 거고,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더 좋아질 거라는 그런 저는 희망과 꿈을 갖다 드리면서, 일단 이 배우 이효정님께서 부동산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는데, 많은 감스님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앞으로 고양시가 분명히 달라져야 되는 건 확실한 거고요. 고양시가 달라지려고 하면 정말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 경기도지사 포함해가지고 정말 고양시를 갖다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을 갖다가 반드시 우리가 투표로, 선거로 뽑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오늘 정말 좀 강하게 좀 이야기 좀 드립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고양시의 아파트를 분양을 안 받으려고 하고 있고, 또 고양시에 또 내 집 마련을 안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갖다가 직면하면서, 그래도 저는 고양시의 미래, 그리고 고양시가 앞으로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갖다 오늘 아침에 좀 이야기 드렸는데, 이 GTX-A가 삼성역 개통하는 그 시점, 그리고 GTX-A가 내년에는 수소를 한 번에 또 가기 때문에 지금의 고양시를 선택했던 분들이 조만간 더 좋은 기쁜 일이 있기를 감사스마일 소망하면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고양시를 위한 소식들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